남자가 여자에 대해 아는 모든 것. 책 제목이거든요. Everything Men Know About Women.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해야지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 이 결혼하고 연애하고 뭐 비슷한 건지 아는 것 같아요. 연애 정도가 아니고 결혼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할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얼마 있다가 결혼하게 될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상상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정말 몰라요. 나이는 찼으면서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알아야죠.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준비했다 그러면 되게 뭐 살집 준비하고 결혼할 대상자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결혼 전에 로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죠. 되게 쉬워 보여요. 리브가는 아주 결단적인 여자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와가지고 갑시다 그랬더니 형이 아니고 오빠죠. 오빠가 뭐라 그래요? 야 열흘만 있다 가라 그랬어요. 창세기 24장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받되 가겠나이다. 여자가 참 대찬 여자죠, 그죠? Yes, I will go. 그죠? 나는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냥 남자에게 달려가면 다 되는 줄 알고, I will run to you. 달려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이삭은 들판에서 묵상했습니다. 24장 63절. 지금도 이 묵상하는 남자들 많은데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묵상만 해서 여자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하여튼간에 성경이니까 묵상하는데 왔어요. 되게 편해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 보니까 뭐 서로 위로를 받았더라. 굉장히 아름다운 정경이죠. 그냥 여자도 편안하게 결단하면 되고 남자는 묵상만 하면 되고 그랬더니 위로를 받고 그 다음 장부터 봐요. 개작살라예요, 개작살라. 결혼이 그런 거라고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죠? 아이고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나왔던 책 제목이에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 근데 열어봤더니 백지에 백지. 다 백지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알 것 같지요? 20년 살아도 모르고 30년 살아도 몰라요. 여자는 별종이에요, 별종. 남자가 여자를 안다고요? 뭘 알아요? 안다고 하는 게 모르는 거예요. 또 속고 또 속고. 여자가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전혀 다른 족속이라는 거예요. 모양만 비슷하게 인간같이 보이고 눈 두 개, 코 두 개, 콧구멍 두 개, 뭐 입 하나. 정말 달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형제 잘 들어요. 여자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다른 인간이에요, 다른 인간. 네 가지로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은 그냥 쉽게 들으십시오. 뭐 졸아도 돼요. 별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남자가 여자 차이점인데 남자는 논리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다. 다 아시죠? 그거 진짜 알아야 돼요. 머리 구조가 틀려요. 남자는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풀고요. 여자는 거의 모든 걸 감정적으로 풉니다. 예외가 없어요. 뭐 똑똑한 여자, 뭐 똑똑하지 않은 여자, 똑똑한 남자, 똑똑하지 않은 여자 다 관계없어요. 거의 다 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그래요. 다리 참 밝죠. 그럼 남자는 보름이니까 15일이잖아, 30일이잖아. 그게 생각이 나요. 다리 참 밝죠? 그런 거예요. 날이 참 춥죠? 그럼 빨리 찾아가지고 영하 9도야. 아시겠어요? 묻는 거에 대해서 남자들은 논리적이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건데 왜 쟤는 또 뭐가 이렇게 섭섭한 일이 있나? 왜 나한테 그래? 예. 근데 여자는 지금 달이 참 밝죠? 무슨 얘기죠? 예, 분위기 좋잖아요. 뭐 이런 거죠. 분위기 좋잖아. 이게 분위기 얘기하는 거예요. 분위기. 남자는 그렇게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고기를 구워줘요. 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야. 맛있으면 남자는 그런다고. 이거 어디서 샀어? 어디서 샀어? 그러면 남자는 진짜예요. 그게 어디서 샀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마트에 샀는지 공덕시장에 샀는지. 왜 또 사 먹으려고. 남자는 정보거든요. 민영지 그렇죠? 어디서 샀어? 그러면 그게 어디서 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여자는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맛이 없어? 그래요. 뭐 이상한 여자 다 있잖아요. 어디서 산자 그러는데 왜 맛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괜히 똑똑하냐, 헛똑똑이야, 그죠? 어디서 샀냐? 그러면
남자는요 거의 묻는 거에 대답해주면 제일 만족해요. 어디서 샀어? 그러면 이마트에서 샀어. 그럼 돼요. 공동시장에서 샀어. 뭐 이렇게. 아니면 인터넷에서 샀어. 거기도 파나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사면 돼요.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죠. 어디서 샀어? 이걸 왜 묻는지를 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맛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넘겨짓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맛이 없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계속 대화가 이래요. 대화가 이러니까 늦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가 뭐 늦게 오잖아요. 그럼 왜 늦었어? 그럼 남자 계속 설명해요. 뭐 누가 상가집이 있고 뭐 회사에 듣고. 그거 듣는 게 아니고 여자가 원하는 건 뭐냐면 늦어서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안 하고 그걸 언제 하느냐? 수없이 당해보면 압니다. 수없이 당해보면. 그래도 가슴이 와닿지는 않아요. 이렇게 메모해놔야 알아요. 아,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매뉴얼로 하는 거지. 그런 느낌이 남자한테는 없어요, 전혀. 제가 그랬잖아요.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어질러져 있으면 야, 이거 보라고. 그럼 남자 봐요. 여자의 뜻은 뭐예요? 치우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봐. 그러면 남자는 계속 쳐다본다고. 봤어. 그러고 간다고요. 여자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언어는 역지사지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잖아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황금률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형제들은 자매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해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즉답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 자매들은 형제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묻는 대로 대답해 주면 돼요. 근데 사실 여자들은 그게 너무 유치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 거야. 내가 그걸 몰라 묻겠니? 근데 그래요 남자는. 그래서 남자는 감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성의 언어는 시간이 변해도 달라지지가 않아.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게 남자인가 봐. 왜냐하면 변함이 없으니까. 여자는 그때그때 달라요. 뉘앙스에 달라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이 힘든 거죠. 그래서 풍성해져요. 아주 세상이 아름답게 되긴 해. 그러나 이거는 표준화 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들쑥날쑥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죠. 이삭과 그 리브가 아들 얘기 나오죠. 에서하고 야곱 얘기. 뭐 지난주 언제였죠? 철학기도 때 했나?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남자는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랑해요? 사냥한 고기가 좋음으로 그를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하는 이유가 딱 있어요. 너 왜 사랑하냐 그러면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사냥 고기를 갖고 와서. 근데 여자가 볼 땐 그거는 굉장히 변질된 사랑이야. 조건적인 사랑 아니냐? 야, 고기 때문에 좋아하냐? 이 고기 먹다 죽을 놈아. 이런다고요. 그런데 여자의 표현을 보세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냥 사랑해요. 이게 진짜 사랑이지. 그냥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이게 언어가.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뭐 사랑한다. 남자도 주로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짐승 같은 놈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죠? 남자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뭘 사랑한다 그러면 이유가 반드시 있어.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여자는 총체적이에요. 그냥이란 말을 남자는 이해를 못해요. 그냥이 뭐야? 그냥 사랑해. 그냥 어떻게 보면 느낌이죠. 불쌍해서 뭐 막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들은요 될 수 있으면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고, 뭐 훈련해도 안 돼요. 몰라요 결국은. 그러나 배려해 준다면 그런 배려가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상대방이 이해를 못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 중에서 머리가 잘 도는 여자들은 논리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런 남자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덜 피곤해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을 주장하면 안 되겠죠. 역지사지라 그랬죠. 황금률. 제가 어떤 굉장히 감정적인 여자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저는 뭘 가르칠 때 항상 논리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뭘 설명할 때 제가 최근에 짧은 강의를 한번 했죠. 개인 강의를. 그 내용이 뭐였냐면 스타벅스 감성 마케팅. 왜냐면 감성이잖아요. 근데 감성을 감성적인 거, 뭐 이렇게 멜랑콜리한 건 내용 하면 더 감성에 빠질 거 아니에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포피 알죠? 포피 네 가지. 첫 번째 뭐죠? 프로덕트, 물건이 좋아야 되고, 프라이스, 가격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플레이스, 위치, 그다음에 프로모션, 이게 뭐라 그러죠? 뭐 광고, 뭐 이런 거. 이걸 4P라 그러는데 거기 또 5가지 얘기했대. 또 한 사람이 사람이라고 people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분석을 해주면은 여성에게 없는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
그죠?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편을 지향할 줄 아는 것들, 그 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더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외국 가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이들 그 바이링구얼 할 줄 아는 애들, 미국에 살면 영어만 해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를 잘해요. 잘하는 애들은 성격이 좋은 애라고. 왜 성격이 좋죠? 자기가 한국어를 해야 될 이유가 거의 없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면 할머니하고 대화가 되고 부모님하고 대화가 되고 또 한국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해 주려고. 그 사람들이 영어 배우는 건 주님 오실 때까지 힘들어요. 그죠? 거의 힘들다고. 그런데 자기는 배경이 어려서부터 한국인 배경이 자랐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도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는 걸 외국어 배우듯이 하십시오. 외국어. 나는 사실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언어를 배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감성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여자는 논리 언어를 배우십시오. 그럼 풍성해져요. 되게 이렇게 사는 가정들 보면은 서로 배려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별로 충돌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어요, 많이. 그래도 있죠, 결국은. 있는데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형제는 잊지 말고 감성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그냥 말하는 그대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맨날 싸울 거예요. 여자를 그래서 뭐 이상한 별종이다 그러고 나한테 기도력 들고 나면 안 돼요, 그죠? 여자 이상한 여자입니다. 뭐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뭐 세계가 달라요. 뭐 이러지 말고 다 달라요. 여자들 그러고 정상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볼 땐 다 감성 언어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냥 한 명이나 만나고 피하는 거예요. 만나봐야 손해요. 만나봐야 안 맞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감성 언어를 계속 던지면은 여러분 사이코인지 알아요. 남자 이해 못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러고 애정이나 있을 때나 이해하지 애정 없을 때는 좀 이상하다 그래요. 이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성의 언어를 가지고 나가면 쉬워집니다. 직장생활 많이 한 사람은 감 잡을 거예요. 남성 언어가 뭔지 논리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피곤한 거예요. 여자들은 그런 언어를 쓰면 피곤해져요. 그리고 허무해져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어떻게 삭막하냐 이렇게 느껴져. 삭막하냐. 근데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그게 사회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떤 언어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남성 중심의 사회 그러면 논리적인 사회예요. 근데 어떤 사회가 여성화돼 버리면은 이제 감성 언어로 가요.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여성화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글들 보세요.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들이에요. 이게 각 분야에 여성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성화. 근데 남성적 언어도 지금 북한은 굉장히 남성적인 것 같아요. 그죠? 뭐 깨 부시자, 뭐 쳐들어가자, 뭐 주로 그런 거예요, 그죠? 확실하더라고요, 애들은 뭐 서울 불바다, 뭐 이러잖아요, 그냥 간단해, 그냥 딱딱 와닿잖아요, 탁 와닿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무식한 것들 이러잖아요. 그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 언어가 다른 겁니다, 언어가. 그걸 이해해야 하나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거는 뭐냐면 남자는 목적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결혼 전에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간단해요. 그 자매들은 그걸 굉장히 변질된 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목적이에요. 결혼 전에는 여러분들이 싫은 짓을 골라서 해도 참아줍니다. 왜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그래요. 그걸 나쁜 놈이다 그냥. 그럼 다 나쁜 놈이게. 다 그래 남자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여자들은 그래요. 막 투정 부리고 그러면 남자가 참아주지요. 여자들이 착각을 해. 아 이게 투정을 부리는 남자가 좋아하는구나. 아니에요. 투정 부리는 건 누구나 싫어해요. 근데 워낙 매력이 크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매력도 별로 없는 여자가 그러면 금방 떠나가요. 그건 자기가 있는 자산을 날리고 있는 거야. 그죠? 날리고 있는 거라고. 싫은 건 다 싫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들이 징징대가지고 좋아하는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건 좋지 않아요. 누구도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저 사람들 관계가 유지한? 워낙 매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괜히 흉내내다가 죽습니다. 흉내내지 말아요. 죽어요. 그거 완전 죽는 거라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들은 사랑을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좀 땡깡 부리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들어주면은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것까지 들어주느냐? 아니에요. 남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자예요. 두고 보자. 그죠?
이 시생을 대가를 치렀으니까 너 나중에 죽었다예요. 되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런 희생적인 남자라 그러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그리고 결혼했더니 결혼 끝나자마자 끝난 거죠. 남자는 목표 달성이거든요. 그다음부터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요. 형제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 전까지는 잘해주고 있죠. 결혼하면 이제 직장에서 충성할 마음이 있죠. 남자는 다 그래요. 결혼식 딱 끝나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 고백이 나와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제는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아니면 뭐 직장의 성공을 위해서 뭐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죠. 그 결혼 전에 그렇게 희생적인 사람이 결혼 이후에 싹 달라졌다 그러는데 달라진 게 아니라 남자가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목적지향적이라니까요.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 없으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꾸만 결혼 이후에도 그 연애 때 같은 걸 자꾸만 요구하면은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철이 없다라고 느껴요. 철 없는 여자. 그래서 맨날 집에 와서 노닥거리기만 하냐? 그러면 돈이 나오니? 뭐 집이 나오니? 남자는 이런다고 정신 차려. 그죠? 그래 기반을 닦아놔야 애들도 교육시킬 수 있고 제대로 클 거 아니야. 이게 남자 생각이에요. 목적이거든요. 이제 여자와 결혼했다는 게 목적이 이루어졌지요. 그 다음에 가정을 든든하게 세울 게 목적이라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데 여자들은 계속해서 이전까지 얼마나 좋았어. 이제 결혼하니까 더 좋아질 거야.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데 결혼하면 얼마나 더 따뜻해질까? 연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더 따뜻해지지 않아요, 남자는. 왜냐하면 딴 데로 가죠. 그래야 또 되는 거고. 여자들은 참 그 모순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남자와 능력 있는 남자를 동시에 원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자에게 따뜻하게 결혼 이후에도 따뜻하게 해주는 남자는 능력이 없는 남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따뜻하게 해주지. 그 능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따뜻함은 없어요. 냉혈한이 돼야지. 알아서 하라고. 근데 두 가지를 다 원해요. 완전 모순이에요. 완전. 동그란 네모를 원하는 거예요. 동그란 네모를 원하는 거라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저도 완전히 남자인가 봐요. 저는 역시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사람이 이번에 뭐 얼마 전인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뭐 한번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제 별명이 가자 목사래. 가자. 이거 뭐냐면 식당 가서 밥 먹으면 그냥 가자 그런데 내가 가자예요? 다 먹고 가자. 그다음에 뭐 어디 뭐 강가인가 바닷가 갔더니 또 금방 보더니 한 1분 있다 가자. 커피 마시고 가자. 아이스크림 먹고 가자.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그 여자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그 분위기를 즐기고 뭐 대화를 나누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적 끝나면 가자거든요. 완전히 목적지향적이에요. 가자. 그 내가 나중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가자 그랬으니까 하루에 5가지 했지. 그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밥 먹다 끝나버리지. 안 그래요? 그랬더니 뭐 하루에 많은 걸 해서 좋대. 그 뭐예요 도대체 이게? 하루에 많은 걸 해서 좋대요. 그러니까 가자 그랬으니까 많이 했지. 그죠? 만약에 이게 한 군데 머물러 가지고 있었으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맞춰가지고 한 군데서 사실 지루하죠. 뭐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남녀간의 조화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결과가 좋으면 끝이고 여자는 과정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남자는 결과가 좋으면 됐잖아. 그런데 여자는 나랑 의논하지 않았잖아. 맨날 이래요. 의논을 뭐하러 해요? 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목적지향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만 봐도 그렇죠. 이삭이 굉장히 여성적인 캐릭터의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들판에서 묵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결혼 이후에 묵상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하고 기도했다는 얘기도 한마디도 없어요. 고기 갖다 주면 좋아했다 그 얘기만 있지. 남자는 이래요. 이삭조차도 그 착해 보이는 이삭까지도. 이삭도 그래요.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둘 다 교집합. 결과도 얻으면서 과정도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선교 가는 거예요. 선교 가요? 그럼 남자는 선교 가자 그러면 목표지향적이니까 한다고 남자들은. 그죠? 대만을 위해서 뭐 고성을 위해서 또 과정도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디자인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지난주 새벽기도 때 그 모세 이야기했죠.
모세가 그 아내를 십보라 하고 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 이유가 뭐냐? 그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이 너무 어리니까 할례를 베풀라 그랬더니 아마 십보라가 싫다 그랬는가 봐. 이 여자도 그 미디안 족속이니까 이방 여인 아니에요. 이방 여인. 아, 애한테 그 뭐 하는 짓이냐? 이 귀여운 애한테 피를 보이냐? 근데 마취도 없었잖아요. 애가 우는데 안 돼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의 모성애로. 그랬더니 모세가 또 여자가 하도 그러니까 또 양보한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게 원하는데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고. 네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냐 말 죽여버리려고 그랬더니 그때 깨달은 거죠. 십보라가 과부되긴 싫어가지고 알았어 하면서 자기가 아이의 포피를 벗겨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살덩어리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피남편이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피를 보게 하는 남편이야. 결국은 순종했죠. 근데 이게 마지못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안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드로의 집에 맡겨둬 버렸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리고 애굽에 들어간 건 모세만 갔어요. 잘 보세요. 모세가 가지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불기둥과 구름기둥, 시내산에서 언약 받는 거 그 다음이네. 그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을 십보라는 몰라요. 얘기 듣고 알지. 그리고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그걸 경험 못했어요. 부흥을 경험 못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 믿음 없는 엄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있는 장소, 부흥이 있는 장소에 무조건 동참하게 만들어야 돼. 본인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다 끌고. 엄마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 편안하게 한다고 빼놓다가 엘리에셀, 게르솜 다 주역에서 밀려버려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라고 있었다 그랬죠. 단지파는 원래 하나님께 배당받은 지역이 유다지파 옆쪽이에요. 유다지파 서쪽, 남쪽이에요. 남쪽. 근데 거기 땅이 별로 안 좋다. 거기는 정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사 가요. 북쪽으로. 맨 북쪽에 라이스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라이스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 머물러요. 여기 좋다고. 라이스 지역을 이름 바꿔서 단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위법으로 말할 때 북쪽에서 남쪽, 우리 한국은 뭐라 그래요? 백두에서 한란까지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게 맨 북쪽이 단이에요. 단부터 밑에가 부엘사바,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제일 남쪽이 부엘사바예요. 제일 북쪽은 단. 그렇게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동한 불순종한 민족이에요. 근데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미가의 제사장, 그 레위인들이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11조 안 되고 하니까 믿음을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간은 목사인데 직업이 없는 목사야. 그러니까 떠돌이 목사. 그래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개인 목사가 되는 거야. 개인 집 목사. 그래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똘똘해 보이거든. 그래서 그놈 잡아다가 우리 지파에 목사해라. 그랬다가 우리 지파에 목사해라. 그래서 이단 종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모세의 손자예요. 사사기 17장에 나오거든요. 1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뭐 저주죠, 저주. 어떻게 모세의 손자가 이단 종파의 지도자가 돼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내가 볼 때 십보라 책임이야 이거. 그죠? 이게 과정에 동참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피곤하다고 집에 가 그러면 안 되고 막 아까 울더라도 끌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죠? 남편이 집에 간다 그래도 어딜 가 그래야 되고. 그런데 뭐냐면 위기 순간이 오면 여자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배불러지면 여자부터 타락해요. 배불러지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축복을 너무 받은 것 같아. 남자는 저녁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꼭 여자들이 요망하게 애들 끌고 집에 가자 그래. 그래서 저한테 막 메일 보내는 남자들 많아요. 거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야 됩니까? 나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제 그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다 오라고. 나한테 이름 적어 오라고.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벌써부터 배불러서 그래. 여자들이 타락이 훨씬 빨라요. 여자는 배불러 놓으면은 그 백화점 세일에만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엔 그 미약해져요. 참 이상하죠. 여자가 빨리 썩어요. 남자보다 훨씬 빨리 썩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슨 놈의 대화만 섬겨야, 이럴 때 유럽 여행 가야지, 이럴 때 미국 여행 가야지, 이럴 때 홍콩 여행 가야지, 이럴 때 일본 여행 가야지, 이런 것들
자, 그런 게 들어온다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훨씬 빨리 들어와 그런 게. 그걸 낭만이라고 여기세요? 내가 너무 매정한 목사인가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망조가 드는 거라 망조가. 그러다가 끝나요. 저 인생은 약간은 좀 각박하게 살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워낙 숙주나물 같이 빨리 휘는 존재니까 조금 좀 강박한 점 갖고 좀 뛸 필요가 있어. 좀 엄하게. 아직까지 나는 성교회나 여행 안 갑니다. 뭐 이 정도로 너무 삭막하죠. 그래도 그게 안전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10% 같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애새끼들 전부 다 망치는 인생 살지 말라고요. 예배에 참여하고 주께 헌신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이 남녀 목표 지향과 관계 지향을 좋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 같이 목표를 향해서 남자가 나갈 때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 됩니다. 방학 때니까 차량에서 애들 다 끌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돼요. 선교 제일 좋은 과정, 축복받은 과정은 온 가족이 다 가는 거예요. 그죠?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표 지향적인 남자의 만족, 관계를 통해서 온 가족의 만족, 그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디자인할 줄 아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자의 자존심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고압전선입니다. 24장 55절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리브가가 오빠 오라버니들이 가지마 그랬더니 열흘만 있다가 그랬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아마 오라버니들이 되게 열받았을 거예요. 자존심 걷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이후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전 리브가 좋은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26절에 보면은 그 이삭이 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근데 그 이후에 바가지 긁은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명백한 잘못을 행하더라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게 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따지고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메모해가지고. 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10년 전에 있었던 일도 다 기억해가지고 과거부터 들춰내가지고 다 해요. 악한 자, 화 있을 진저, 이건 이세벨 못한 여자 그런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남자는 자존심의 존재거든요. 뒷부분에 보면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니까 그 아들 에서가 헷족속하고 결혼했어요. 딸 2명. 그 이방 결혼했다고. 그래서 야곱만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나온다. 27장 40 마지막 절 보세요.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남편한테.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요?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마람을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뜻은 원래 누구 뜻이에요? 리브가의 뜻인데 누구 입을 통해서 나가요? 이삭의 입을 통해서. 지혜로운 거죠. 자기가 다 떠드는 게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잖아요. 자존심을 세워주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개그 콘서트의 컨셉 중에 하나예요. 핵존심이라는 코너 아세요? 핵존심. 그 여자들 보면 웃기죠.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남자들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죠? 자존심 때문에. 핵존심. 개그 콘서트 좀 보고 살아요. 이것도 핵존심. 나 이거 보면서 정말 웃긴다고. 뭐 이런 거 예를 들어보세요. 남자 여자가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해요. 남자가 운전하는데 여자가 이제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길도 모르면서 절대 안 물어봐요. 그거 아시죠? 내비게이션 없을 때라고 합시다. 길을 몰라요. 안 물어봐. 여자는 미치죠. 왜 안 물어봐 그걸. 그 여자는 자꾸만 창문 내리고 물어보려고 그러면 남자가 신경질을 그때부터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 뭐 그죠? 하면 안 돼. 그러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근데 꼭 못 찾아요. 한 30분 헤매. 여자가 화를 버럭 내는 거죠. 왜 모르면서 그러냐고. 잘 보세요. 그러다가 여자가 내려가지고 이제 딴 남자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무슨 느낌을 받느냐 하면 그 느낌은 정확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내 남자는 무능한 남자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시겠어요? 그 남자가 왜 그러냐 그러면 할 말 없죠. 그냥 그래요. 그냥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한번 실험해봐요. 너무 운전을 빨리 해요. 천천히 가요. 그럼 더 밟아.
예를 들어서 지금 좌회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회전을 하고 있어. 왜 그러냐? 그게 남자의 자존심이야. 그거 안 하는 건 아주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자동차를 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엎어져 자는 겁니다. 안 자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말, 무슨 말을 해도 도움이 안 돼. 무슨 말을 해도. 그럴 때 이렇게 뭐라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140km 달리잖아요. 그러면 더 달려 그래야 돼요. 그 남자가 과속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죠? 진짜 지혜롭다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빨리 달리잖아요. 그러면 더 달려 신난다 막 그래요. 그럼 남자 속도 줄여요. 줄이라고 하면 절대 안 줄여. 더 밟아. 그 자기가 아는 척하면서 좌회전 하면은 우회전해 버려요. 반대로 하는데 우회전하고 싶으면 좌회전 그러면 돼요. 그럼 우회전해. 그게 남자라니까요. 빨리 가고 싶죠? 그럼 천천히 가라 그러면 빨리 가요. 천천히 가고 싶죠? 그럼 빨리 가라 그래요. 그럼 천천히 가요. 남자 왜 그러냐? 청개구리 뛰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자존심. 벌써 이해가 안 되죠? 신기하죠? 맞아요. 그것도 안 되면 하여튼 화내게 돼 있어. 화내게. 그게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드려가지고 살아남는 여자는 아직까지 못 봤다. 되게 기네. 마지막 네 번째. 대화가 돼야 됩니다. 대화가 돼야 돼요. 데이트 어디 가느냐? 나 지금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신혼여행 멀리 가는 애들이에요. 뭐 유럽을 간다며? 뭐 가는 거 좋아요. 미쳤죠. 거기 뭐 하러 가요? 거기 그렇게 멀리. 어디를 가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대화를 이루느냐가 중요해요. 그 평생 여행 안 다닐 것 같이 뭐 신혼여행이니까 멀리 간다 그러는데 신혼여행 멀리 가는 건 자살행위예요. 뭐하러 멀리 가? 피곤한데. 제주도 가요. 제주도 그냥 가까이 가요. 그냥.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대화를 나누냐. 하다못해 미스 카페에서도요. 만나서 얘기 나누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 계신 분들 결혼 몇 년 차세요? 지금 주사님? 네? 10년 차. 제가 말하는 거에 그냥 맞다 틀리다만 이거예요. 결혼 생활의 99%가 대화죠. 예, 맞다 그러죠. 뭐 결혼 생활에 뭐 딴 것들 생각하시죠? 딴 것들. 뭐 결혼 전에는 뭐 부부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결혼의 99%는 대화예요. 대화. 대화가 잘 되면 결혼 생활이 잘 되는 거고 대화가 안 되면 결혼 생활 파국이에요. 대화라고. 그러므로 친구같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잘 살기 위해서는 대화가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대화가 안 되죠. 논리적이 감지적이고 그다음 목표지향적이고 관계지향적이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면 대화가 안 돼요. 자존심 맨날 건들고 대화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대화가 돼야 된다고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참아주는 거를 계속 압력을 가하면 좋은 사람이면 많이 참죠. 그러나 그 분노는 언젠가 터진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주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화를 내나? 자기 파트너가 자꾸 화를 내는 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여자가 자꾸 화를 내는 것도 내가 잘못하는 거고 남자가 자꾸 화를 내는 것도 참다 못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분노나 나쁜 감정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한다고요. 피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죠. 대화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즐거워야 돼요. 즐거운 척이 아니라 진짜 즐거워야 돼요. 그거 느끼거든요. 대화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럼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카드 갖고 나가면 절대 대화는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마다 그 중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한 짓 하면은요, 나중에 대화가 싫어지죠. 이게 워낙 사랑하니까 참안 주지만 이게 계속 상처를 남는 거라고. 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주기마다 한 번씩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대화가 중요하다. 남자와 여자는 아까도 얘기했죠. 전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죠? Everything men know about women.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 없다. 백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두 사람이 아무리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메꿀 수 없는 갭이 있어요. 그 갭은 누가 메꿔주냐? 하나님이 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2%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 2%더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한 10%? 둘이 아무리 대화를 잘해도요 90%밖에 잃지 못해요. 10%는 언제나 허전해. 언제나 빈 공간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남자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여자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언제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우쳐.
그래서 막 남자가 고마워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던 것을 채우고 왔어요. 또 반대도 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르더니 남편이 그걸 깨달아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자기 부족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둘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부부가 채울 수 있는 분량은 난 90%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다 못 채워요. 근데 예배드리고 믿음 안에 있을 땐 100%도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하나님을 중심이 된 가정에서만 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잘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정 되기를 바랍니다. 대화하면 오해 풀려요. 오해 다 풀어야 돼요. 남녀 사인이 틀리다니까요. 사인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남자들이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자들이 웃어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별 생각 없죠. 저 미쳤나 봐. 저 왜 저러나. 근데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보고 웃잖아요. 여자의 미소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여자들은 모르죠. 자기들은 시니컬하게 탁 이렇게 옆에 째려보고 하면 멋있는지 알지만 아니에요. 그런 거 백날 해봐요. 갖다 버려야 돼요. 개나 줘야 되고. 여자가 확 웃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어요. 여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타민이 돼요. 비타민. 남자를 죽었던 남자도 살려요. 쓰러진 남자를 일으키는 힘이 성령도 있지만 여자의 미소도 있어요. 아무나 보고 웃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아무나. 또 하나가 여자들 가운데 몇 명 없지만 뭐 남자가 여자 이렇게 스킨십하면 그게 뭐 추행이 될 수 있겠지만 여자 중에서 이렇게 그 장난스럽게 막 스킨십하는 여자들 있죠. 오빠 뭐해? 모르고 그죠? 남자 그것 때문에 시험 공부 망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정말요. 중간고사 망쳤대. 왜 그랬더니 저기서 뭐 쳤다고. 그게 뭐 3, 4일 동안 생각이 나가지고 그죠? 왜 그랬을까 뭐 이러고. 함부로 웃지 말라, 함부로 건들지 마라 남자. 여자들이라고 함부로 건들면 안 돼. 남자들이 더 이상해요. 남자 이거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뭐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없겠지만 술 마시고 안기는 여자 있어요, 그죠? 이거 도대체 해석이 뭐야? 술 마셨으니까 이게 본심인가 아닌가? 막 헷갈려가지고 막 자기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셔도 그거는 뭐 그래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느니 뭐. 그 다음에 여자들이 뒷조사하는 거. 뭐 그 오빠에 대해서 뒷조사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그 남자 헷갈리는 거예요. 저 여자가 맨날 뒷조사를 알고 있나? 뭐 관심 있나? 뭐 이런 거. 이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들 이래놓고 발뺌하지 말라고요. 나는 뭐 그거 아니었는데 남자도 이상하게 네가 이상한 거야. 네가 왜 함부로 웃어? 여자 웃으면 힘도 있지만 이건 무지하게 남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웃지 말아요. 싱글싱글 방방 그건 괜찮아요. 그때만 빼놓고. 또 여성의 노출 단순 매력이 아닙니다. 남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유혹이에요. 잘 가리고 다니세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쓸데없는 친절 베풀지 말아요. 그래서 여자들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 여자 있는데 한 사람마다 가서 뭐 먹을 거 주고. 그러면 그 여자가 오해해요. 오해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진짜라고요.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말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있죠. 애매모호하게. 뭐 어디 시집갈 데 없으면 나한테 시집와 뭐 이러는 거. 그 뭐 프로포즈 아니에요, 이거.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시집 오래. 그다음에 뭐 너 같으면 사귈 텐데 뭐 이런 말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술이죠. 술 먹고 프로포즈 하는 거. 여자 진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되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남자가 이렇게 회색적인 거 언제든지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거 왜 그러죠? 여건이 세지면요 남자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했다가 당할 일이 감당이 안 되니까 회색적인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화는 될 수 있으면 정확히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흐릿하게 가지 않고 정확하게. 그래야 혼돈이 없겠죠. 특별히 이제 교제 이후에 더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부가 되면 더 하죠. 정확한 표현이 중요해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뭐 사랑하면 내 감정을 알까요? 절대 몰라요. 사랑해도 몰라요. 말해야 알지. 말하십시오. 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인데 내 마음에 사실 걱정도 되고 그래요. 논리적인 형제인데 감정을 이해하시고 또 자매의 그 대화법을 이해하십시오. 목표 지향과 관계 잊지 마시고 같이 이룰 수 있는 일들 같이 하십시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섬기고 따로따로 하면 절대 하나 안 돼요. 절대 하나 안 된다고. 저 자매는 딴 교회에서 지금 반주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나타나질 않는데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와 관계가 충돌이 일어나요. 같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존심 건드는 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울부짖으면 힘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매가 들어야 된다고. 남자 자존심 건드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대화가 결혼의 99%다.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대화가 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관계는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친구 되신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제일 좋은 아빠가 되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예요. 제일 좋은 거고.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은 친구 같은 선생님.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제일 좋은 목사는 친구 같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최고의 친구예요. 교제거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부는 무엇입니까? 친구 같은 부부예요. 제일 좋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형상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알 수 없는 존재, 서로 불가사의한 존재가 우리 남녀지간입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결혼을 앞둔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다해 주셔서 잘 이해하고 이런 말씀의 황금률을 붙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살 것 같아 길어져가지고.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정.